제가 제보받기로는 작년에 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 그래요.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민주당 종특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라면서 무턱대고 거짓을 공론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21대 국회 때는 기미겸이 이 짓거리를 정말 엄청나게 했었었는데, 이번 22대에서는 왠지 모르게 자꾸만 띨띨해 보이는 김병주가 요걸 따라하려고 합니다. 사실 의원들뿐만이 아니에요. 좌파 진영을 거의 꽉 잡다시피 하고 있는 김어준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거든요. 심하면 심했지. 선동을 하려면 적어도 정확한 팩트, 사실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들에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 목적이 정권 흠집내기, 한 사람 방탄하기, 정치판 혼란 일으키기, 이 셋뿐이니까요. 지금 현 시간 국회에서는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가 전 사성장군 대장 출신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김병준인 거 다들 아시죠?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사전 내용을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군무원의 군사 정보 유출 건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첩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죠. 오늘 얼마 전에 떠들썩했었잖아요. 블랙 유언 정보까지 유출이 됐다고. 자, 이 해당 사항을 국방부 장관 신원식에게 김병주가 질의를 하면서 얼토당토 없는 내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라는 기미겸이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며 신원식 장관을 나무라는 김병주의 모습이에요. 신원식 장관은 당연히 그따위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카더라식 질의는 나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짓이라 하고 받아치죠. 김희겸의 청담동 가전수 같은 짓거리를 시전하려고 하는 김병주의 행태 같이 보시고 해당 영상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김병주 진짜 안 보고 싶거든요. 말이라도 더듬지 않고 똑바로 하든가 말이야. 같이 영상 일단 보고 가시죠. 하여튼 양심의 소리에 맞게 좀 명명백백히 장군답게 진실을 밝히세요.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관님, 정보사에서 불행요원 기술 유출된 거 국무원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죠. 네, 조사했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무원이 비밀을 유출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과거에도 여러 건 비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나요? 그때 뭐 재판에 다 통해서 뭐 유죄를 받기도 하고 또 징계를 받기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받기로는 작년에 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 그래요.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정보가 유출이 돼서 이렇게 난리인데 처음 듣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조사하고 수사를 해보세요. 아마 그때 전 여단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를 했으면은 이렇게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호미로 막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정보사령관하고 여단장하고 막 고소 과정에서 핵심적인 의혹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 다 우리 신원식 장관님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급비리 의혹이고 두 번째는 영외 사무실을 민간연구소에 사용하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극상 조치의 미온적인 조치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급비리 의혹은 820 여단 특기는 여단장이 한 명이잖아요. 장군이. 820은 인가상에 편성상에 한 명인 알고 계시죠? 네, 그렇지만 뭐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원이 한 명이 임기가 1년 남았는데도 작년에 진급을 시켰잖아요. 현 여단장을 진급시켰죠. 네, 네. 네, 이 과정에서 신원식 장관과 동기생인 정보본부장 했던 조모 장군이 신원식 장관에게 청탁을 해서 이런 진급을 시켰다는 의혹이에요. 사실은. 물론 부인하겠지만은 그래서 북한에 대한 공작을 하라고 하는데 진급 공작을 한 것이 아니냐. 그 진급 공작의 대상이 장관이었다라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답변할 거 있으면 나중에 한번 몰아서 해주세요. 영례 사무실, 그러니까 안가이죠. 안가를 민간연구소에 쓰도록 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거기에 그 민간연구소 관여하신 사람이 신장관과 동기생인 조모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때 진급을 시켜주는 청탁을 한 대가로 이 여단장이 그 안가를 무료로 쓰게 해줬다는 의혹이에요. 실제. 안가 위치 어딘지 압니까? 안가 위치를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리고 장관을 안가는 사실은 극도의 비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민간 연구소에 준 거는 큰 문제예요, 실제. 그리고 무료로 준 거는. 그래서 정보사령관이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서 시정하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하극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반기를 들어서 하극상이 일어났는데 정보본부장께 보고를 했는데 이리 나와 보세요. 잠깐 시간 멈추고. 정보본부장은 하극상에 대해서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이후에? 일단 문제 심각성을 조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조치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바로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보 받기로는 딱 1분만 더 주겠습니까? 요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1분 더 드리시죠. 네. 그래서 정보본부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정보본부장이 묵살을 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보사령관은 장관께 재차 여기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보고 받았죠,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네. 그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게 아니고 정보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안 받았어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조사본부로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정보본부장이 저한테 건의를 해서 바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제대로 행동이 안 돼서 외부에서 예비역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은 언론에 노출시키고 야당 의원들도 알고 있으니까 언론에 하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조사를 하는 하극상 조치를 제대로 조치를 안 한 이런 의혹을 장관님이 받고 있어요. 3가지 의혹을. 이런 의혹 받는 것 자체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나요? 그리고 정보가 새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종합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력요원의 기밀 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어떤 고위장성끼리의 볼성사나운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3가지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고 단지 제보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영내 사무실 운운하는 것은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저도 알았던 것이고 영내 사무실을 구백여단장이 예비역한테 영내 사무실을 줄 테니까 장관님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몇 단계 건너뛰어서 승인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보 내용도 상식선상에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좀 인지해 주면 좋겠고요. 하극상은 미온적이라는 것은 전 이것도 사실이 다릅니다. 정보본부장이 잠깐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저한테 이런 사건이 있어서 구백여단장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 항명과 그리고 상감 모욕이 혐의가 의심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바로 승인했습니다. 조사본부에 그럼 수사를 의뢰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라. 해서 제가 알기로 바로 그 다음 날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김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제가 그 보고를 받자마자 승인을 하고 바로 수사로 하루로 승인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이 사실이 정말 항명이고 상감 모욕인지 또 해당 또는 여단장이 또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또 내용이 있는지는
우리 조사본부에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본부장님 장관님께 보고한 날짜 그리고 장관님이 조사시키는 날짜 요 자료는 제공해 줄 수 있죠. 네. 그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참고로 보고하자마자 승인을 해서 바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 날짜는 정보본부장 쉬는 시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또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이건 김병주가 이번 전체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했던 발언인데 지난번 임종득 국힘 초선 의원 투스타 장군 출신 의원이 육사 두기수 선배인 김병주에게 큰 소리로 호통치며 나무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거 삐졌었나 봅니다. 두기수 아래 후배가 본인에게 큰 소리로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봐요. 한미연합 부사령관 출신임에도 썩어 빠진 안보관을 가지고 있고 말도 더듬고 뭔가 꺼벙해 보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소심하고 삐지기까지 합니다.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반대편에 앉아있는 임종득이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짓거리는 김병주의 영상 마지막으로 보시고 경기 남양주시 을이 이 사람 지역구거든요. 경기 남양주시 을분들 다음 선거 때는 꼭 나라의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바라봅니다. 같이 보시죠. 네. 오늘 일단 국방위가 처음 현안질의 업무법을 갖고 현안질의를 하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매끄럽게 진행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진행이 다소 불편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임종덕 의원 때문입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현안질의 핵심은 최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과 대통령실의 외압, 진실 규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최병 순직과 관련된 관계자인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도 나와 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우리 임종덕 의원님께서는 이 당시 안보실 2차장을 했고 최병 사건에 관련된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8월 2일 날 그 해병대에서 수사한 것들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던 날입니다. 그날 안보실 2차장하고 한 번 통화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통화 기록을 보니까 추가 통화했던 기록도 나왔습니다. 명백한 허위이고 위증입니다. 이런 사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 오늘 국방위원회에서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사건과 관련된 인원이 여기 임종덕 의원이 참가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법 32조에도 보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회피 신청을 했는지 위원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회피하고 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